국민의힘 얘기 좀 넘어가 보면 원조 친윤 윤한홍 의원이 이제 똥 묻은 개 언급한 걸로 진짜 와 이제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네 했는데 어제는 또 대구 육선의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폭정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아주 작심 비판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엄 일으킨 이유에 대해서도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 막으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다. 지금처럼 윤어게인 냄새가 나는 방식은 맞지 않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거 그동안에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것보다 한 5배를 세게 얘기한 것 같아요. 우리 당무감사위원회는 뭐 이런 것들을 갖고 뭐라고 하실지 좀 궁금해요. 저에 대해서는 제가 무슨 당에 문제가 있다라고 비판하는 것은 이게 당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윤한홍 의원이 대놓고 똥 묻은 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당대표 아니면 당에 대한 이야기일 텐데 그런 것들은 당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이 아닌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지금 폭정이라는 단어까지 썼잖아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때문에 계엄을 한 것 같다라는 얘기까지 한 거니까 그럼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무엇보다 장동혁 대표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저는 궁금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당이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우리 당이 12월 3일에 계엄에 비상계엄에 대해서 절연하고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절연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본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과 지금 거꾸로 가고 계셔서 상당히 안타깝고 그리고 만약에 지금처럼 그냥 예를 들면 전환길류의 강성 혹은 극우 유튜버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면서 그쪽으로만 달려가신다면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반발의 목소리가 계속 나올 거예요. 그걸 뒷감당을 어떻게 하시려는지 참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말씀한 대로 주호영 의원이라든지 윤한홍 의원이 사실 당의 당론과 반하는 이야기거든요. 탄핵 반대가 당론이에요. 탄핵 반대 당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황교안이라는 지도부의 입장과 또 반대고 당을 비판하는 거면 윤리위에 징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정신이 이제서야 든 거죠. 그 이유가 왜겠어요? 지방선거가 이제 다가왔기 때문에 이대로는 권영진 의원이 그랬더라고요. 장동혁 체제로 가면 2석밖에 우리는 얻을 수 없다. 정말 이거 뼈아픈 얘기입니다. 당신 가지고는 이번 선거에 저요 장동혁 대표 내려오세요 얘기고 또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대구시장을 준비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폭정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폭군이라는 소리입니다. 폭정은 누가 하냐면 폭군이 하는 거예요. 윤석열은 폭군이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12월 3일 계엄도 당신 배우자 수사 막으려고 했던 거잖아. 부끄러워 죽겠어. 이 얘기인데 그것도 TK에서. 그러면 대구 민심이 지금 어떤지를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장동혁 대표만 그걸 모르는 것인가? 알고 있어요. 관성적으로 버텨야 되니까 지금 버티는 거고 거기에 윤한홍 의원이 대놓고 당신은 똥 묻은 개야. 그러니까 겨 묻은 개 탓하지 말고 당신 똥이나 닦고 이 얘기잖아요. 이건 아주 지도부의 대표를 맡고 있는 장동혁 대표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친윤도 그렇고 TK의 대표 의원도 그렇고 지금 사실상 본인이 버틸 수 있는 여력은 당내에 지금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측면인데 근데 그래도 버틸 구석이 하나 보여요. 뭐요? 나경원 의원. 근데 장동혁 대표는 나경원 의원을 정말 찐누나로 모시고 아마 끝까지 달려갈 가능성이 커요. 경원 누나. 경원 누나.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나경원 의원이 여기에서 완전히 마음을 바꿔서 지난번에 아니 윤호개인 세력도 펴고 부정선거 세력도 펴기 때문에 왜 그 사람들을 멀리하느냐 이런 입장을 견지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기댈 수밖에 없고 나경원 의원도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정치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장동영, 나경원, 이철규 이런 쪽에 기본적으로 지도부를 버티게 하는 견인이고 나머지는 정신을 차리고 한번 싸워봅시다 하는데 지도부를 무너뜨리기는 상황이 또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동혁 대표가 상황은 굉장히 비대위의 목전까지 왔으나 버틸 것 같다. 버티길 원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멸콩 TV를 나간 거 보니까 버틸 각오를 한 것 같아요. 나는 이제 극우 유튜버들과 힘을 합쳐서 전광판 같은 여론조사는 보지 않고 끝까지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난 그 눈물을 가슴에 담아두면서 끝까지 이번 지방선거를 완주할 거야.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어. 그래야 2030년도에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어. 이런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이제 장동혁 대표가 그 멸콩 TV 나와서 한 발언을 들어보면 지금 내일이 선거날이라고 지방선거 선거날이 내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급해서 그런 거지. 나는 나만의 타임 스케줄과 계획을 가지고 가고 있고 계획대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최영두 의원 같은 경우는 어제 건수표 뉴스 하이킹 나와서 연말을 기점으로 좀 당대표 일정이 바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어떤 분위기로 보세요? 희망사항이죠, 뭐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그 대표가 자기 머릿속으로 무슨 일정이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정치는 자기 머릿속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들과 여론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아니라고 그러는데 본인 머릿속으로 내가 다 계산이 있는 거야. 니들은 뭐 아는 게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받아들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정치라는 게 그렇게 무슨 뭐 5선 6선 하는 사람들도 그걸 예상할 수가 없어요. 근데 본인이 그냥 이 모든 걸 다 머릿속에서 생각해서 주장은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우리가 버티면 시간이 지나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문제점들이 다 부각이 돼서 우리가 지방선거 때는 우리가 이길 수 있어 라고 주장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윤호개인 뭐 이런 쪽과 단단히 뭉쳐 있으면 괜찮아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글쎄 그걸 합리적이거나 그 소구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서 소장님이 지금 경원 누나 지지서를 얘기하셨고 지금 지방선거 공천률도 지금 당심 70%로 바꾸는 거. 그것도 부글부글해요. 지금 부글부글한데 그대로 갈 것 같다는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가도록 놔둘까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너무 무리수를 두면 어디선가는 터져 나오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12월 3일을 기점으로 해서 뭔가 좀 시끄러울 것이다. 뭐 예상대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저기서 막 아우성이 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올 연말 지나가고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 지방선거가 있는 해가 오잖아요. 그리고 그 앞두고서 여러 사람의 예를 들면 한덕수 총리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온다라든가 그다음에 그 노상원 씨도 아마 연말 중에 나올 거요. 뭐 이렇게 쭉 나오고 나면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이 1월 말에서 2월 초에 내려지면 글쎄 우리가 견딜 수 있을까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좀 이대로는 못할 거다. 뭔가 좀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좀 생각을 바꿔서 이게 좀 당을 지금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좀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장동혁 대표는 계획이 있는 분이라서 제 생각에는 끝까지 버틸 수밖에 없고 말씀한 대로 본인의 계획은 이런 거겠죠. 예, 보통 우리가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지만 냉장고에 코끼리를 넣는 방법을 본인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냉장고를 열고 코끼리를 넣고 냉장고의 문을 닫는다. 그럼 코끼리 들어가잖아.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린을 넣는데 코끼리와 같이 막 연구할 필요 없어. 문을 다시 열고 코끼리 옆에다 기린을 넣고 냉장고 문을 닫는다. 그럼 코끼리와 기린을 다 넣을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이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지금은 본인들의 지지층을 다 잡고 있다가 일단 문을 닫아놓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중도층이 필요하면 그때 되면 또 갔다가 문을 열고 그 옆에 놓으면 봐 내가 2개 다 넣었지 이런 단순한 생각들을 하지 않고서는 지금 이 길을 못 가거든요. 근데 본인은 그거를 굉장히 신박하게 생각하고 있는 수준에 이르지 않았냐.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참 고마운 장동혁 대표긴 하나 또 정치적으로는 장동혁 대표의 야망이 크기 때문에 저는 절대 이번에 물러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SNS에 정원호 서울 성동구청장 공개적으로 칭찬해서 주목을 받았는데 오늘 아침에 박홍근 의원이 사실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이미 했었잖아요. 상황에서 이제 CBS 라디오에 나와서 인간적으로 부럽기는 하다. 이런 얘기하면서 그렇지만 대통령이 특정인에게만 힘을 실어줄 분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칭찬과 개입은 다른 거예요. 정원호 구청 성동구청장이 평가를 높게 받는 거는 현상이고 없는 거를 지켜센 것도 아니라 거의 뭐 98% 가까이 넘는 그런 그 선호와 이 설문조사 지역에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부럽다. 그리고 본인도 성남시장 하면서 그런 평가를 받고 싶어 했고 경기지사 할 때도 그랬었고 행정가의 행정가로서 정원호 성동구청장 부럽다. 그 얘기를 한 건데 내심 그 의중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선거개입으로 보는 것은 좀 과한 해석 같다라고 봅니다. 뭐 이재명 대통령이 외곽을 때리는 노회한 정치 기술을 발휘한 거죠. 예. 과거에도 그랬잖아요. 과거에도 그 김민석 총리 그때 당시에 그 최고위원들 선출을 할 때
차에 타에다 태우고서 아 왜 김 후보는 이렇게 안 올라가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분은 이제 수석 최고로 만들어준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비슷한 지금 그 코스를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정원호 씨를 뭐 여러 사람이 띄웠잖아요. 뭐 그 김어준 쇼에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했던 걸로 아는데 안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접 나서서 띄우기로 했는데 저는 궁금한 게 이 사람을 그렇게 띄워야 될 이유가 뭐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지금 아까 얘기했던 박홍근 씨 같은 경우는 얼마나 부럽긴 하다가 아니라 서운하긴 하다 했을 거예요. 원래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는 최고위원까지 사퇴하고 지금 나오겠다고 그 서울시장 나오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고 박주민 의원도 지금 계속 뛰고 있고 여러 사람이 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심지어는 이제 비서실장인 그 강훈식 비서실장도 뭐 염두에 있는 그 생각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딱 찍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아 이거 굉장히 잘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건 이거는 대놓고 사실 정치 고관여층은 다 알잖아요. 아 이거 밀어주겠다는 거구나. 뭐 이런 걸 다 아는데 문제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자기를 도와줬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서운하게 만들고 그러면서까지 이분을 밀어주는 이유가 뭐가 있을 텐데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 아마 지금 우리 서영주 소장이 아시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듭니다.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